몰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 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8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15일과 16일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일은 17일, 18일이 되겠죠. 모나모나님, 주차장 음주운전 이진입니다. 2010년도에 체열 결과에 따라 0.101 행정심판으로 한번 면허정지로 소생을 하셨고요. 8월 14일 올해죠. 차단기가 있는 상가 주차장 안에서 차단기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음주로 적발됐고요. 경찰서에서 면허는 살려준다라고 했고, 주차장 내 음주는 면허 취소가 안 된다는 영상을 보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번, 약 2주 뒤 경찰 조사가 있는데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일단 이제 반성문 정도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주차장 내 사고인데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주차장 내 사고라고 한다면은 면허 취소가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주차장 안에서만 움직였어야 면허 취소가 안 됩니다. 가령 차단기 밖에서 차단기 안으로 움직였는데 그 뒤에 사고가 나서 주차장 안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일단 차단기 밖에서 안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건 주차장 사건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건도 주차장 사건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안에서만 움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 면허 취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벌금 200만 원, 면허 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실과 이번 두 번째 음주 0.158 농도가 나왔는데 벌금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 이제 두 번째이기 때문에 벌금은 1,00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고요. 좀 억울한 사례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짧다면 정식 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개연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2010년도에 한번 그리고 2021년도에 한번 어쨌든 15년 안에 두 번이기 때문에 죄수가 없으면 구공판에 해부돼서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형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까칠님, 이진 구공판 궁금합니다. 2010년도에 벌금 70만 원 한 번 내셨고요. 2021년도에 적발, 구공판 대기 중이라고 나와 있죠. 자, 앞에 주차장 사건에 걸리신 분도 비슷하죠. 2010년도, 그다음에 21년도. 그러니까 구공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벌금이 나올 수도 있지만 구공판에 걸릴 확률도 있다. 구공판에 회부된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죠. 벌금보다는. 실형까지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벌금 받을 확률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쉽진 않아 보이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유력하다. 두쿠님, 음주 뺑소니. 사고 당일 음주 접촉사고가 발생해서 도주했습니다. 이제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농도가 0이 나왔고 2차에서는 2잔 정도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건 이제 위드마크 적용을 할 겁니다. 음주운전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뭐 2잔 정도 먹었다 진술을 했는데 그 부분이 위드마크 적용이 될 수도 있다. 피해자는 사고 이틀 후 지난 2일 정도 입원하 후 2주 진단이 나왔고 형사합의금 요구 중입니다. 음주와 도주죄 모두 인정 확률은 100%인가요? 일단 음주의 경우에는 지금 위드마크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보다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이제 경찰이 나올 것 같고, 근데 아마 이제 0.030 이상 나올 확률도 있어 보여요. 2잔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주 2잔이면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진단 2주의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뺑소니가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뺑소니의 경우에 진단이 2주가 나오면은 상해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는 판례들이 꽤 있기 때문에 진단 주수가 적으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뺑소니가 빠질 개연성도 있다. 합의는 반드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합의 시 미합의 시 뭐 벌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합의를 안 하게 되면은 이제 구공판에 회부돼서 집행유예 이상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합의를 했을 때 벌금형으로 떨어지는 거고 합의를 안 하게 되면은 벌금형이 나올 개연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특히나 음주까지 껴있다면 더욱 그렇죠. 충남 공돌공돌님, 피해자와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분도 이제 뺑소니 가해자시고요.
피해자가 연락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되나요? 일단 피해자 연락처를 알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경찰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보험사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보험사는 잘 안 알려주려고 하고요. 경찰도 피해자에게 협조를 구해서 피해자 동의를 받았을 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2번 질문. 합의서 작성 시 법률사무소에 가해자 피해자 같이 가서 작성하고 경찰서 같이 가서 제출하면 굳이 인감증명서 뗄 필요가 있을까요? 법률사무소가 아니고 공증인 사무소여야 돼요. 법률사무소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공증인 사무소라고 해서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또 공증인 자격이 따로 있어요. 오랫동안 이제 법률 업무를 하신 경력이 많으신 변호사분들만 공증인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공증인에게 가서 공증을 받으셔야 되고 일반 법률사무소 가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감증명서 대신에 확실하게 뭔가 못 받고 싶다 하면 공증인 사무소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3번 마지막으로 양형자료 등등등 잘 준비해 주셨고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반성문 정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예 우예님 형사합의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 질문하여 많은 점 배웠습니다. 피해자 합의를 하는 중 피해자가 대인 접수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찾아뵙는다 했는데 피해자가 문자로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합의서 안 쓰면 어렵습니다. 서면 받아 오셔야 돼요. 문자 받아 오시면 경찰이 이거 뭐냐고 할 거예요. 합의서 받아 오셔야 되고 서면으로 대처하셔야 됩니다. 문자로는 물론 간접 증거는 되겠지만 그거는 대체적으로 인정이 잘 안 돼요. 합의서 받아 오셔야 돼요. 자, 합의 내용은 금액 입금 시 대인 접수를 하지 않겠다. 이것도 좀 문구가 위험합니다. 보통 합의서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민형사에 대해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해서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대인 접수를 하지 않겠다. 이거는 사실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인 접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경찰이 진단서를 가져와라 그러면은 대인 접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쓰는 게 아니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대인 접수를 하지 않겠다 이 문구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됐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합의하시면 안 돼요. 문자 합의도 안 될 뿐더러 대인 접수가 아니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